주윤발은 1955년 홍콩 남쪽에 있는 나마도라는 작은 섬에서 고깃배를 타는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서 번 월급을 도박으로 날리기 일쑤였는데 이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웃집 일을 도와주며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주윤발이 10살이 되던 무렵 그는 어머니를 따라 홍콩의 구룡구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공장 노동자 일을 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윤발 역시 여름방학이면 전자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전자회사에서 일하면서 강한 불빛을 많이 쬐어 그때부터 시력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윤발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하시지 못하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바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주윤발은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공장, 우체국, 카메라 판매점, 호텔 등에서 일을 했는데 그가 호텔 보이를 할 때는 손님들의 짐을 호텔방으로 옮겨주고 팁을 받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호텔에 주차된 차를 세차하는 일을 하던 어느 날 최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세차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고급차에 호기심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차 주인이 나타나서 주윤발의 뺨을 때리며 너는 평생 살아도 이런 차를 몰 수 없을 거라며 무시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주윤발은 더더욱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 기층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1973년 18살이던 주윤발은 홍콩 무선 TV 배우 훈련반 광고를 보게 되고 친구와 함께 응시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나온 홍콩의 유명 제작자이며 영국협회 회장을 역임한 종경우의 눈에 들어 연예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훗날 종경우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당시 주윤발은 성적이 좋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어야 했지만 큰 키와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친절한 성격에 반해 그를 합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1974년 배우 훈련반을 졸업한 그는 잠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엑스트라 또는 단역을 맡게 되는데 일이 없을 때는 방송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위 관계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안부 인사를 했는데 이런 생활을 2년 이상 하면서 서서히 비중 있는 배역을 맡게 되었으며 결정적인 것은 1980년 방영된 드라마 상해탄에서 허문강 역을 맡으면서 일약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명의 배우였던 주윤발을 일약스타로 만들어준 상해탄의 주인공 역할은 원래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배우 정소추가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드라마 초류양전기 촬영 중 부상을 입는 바람에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윤발을 적극 추천하면서 주윤발이 주연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 오삼 감독의 영화 영웅본색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홍콩 스타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휩쓸었으며 오늘날까지 46년이란 세월 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주윤발보다 2살 많은 오맹달은 주윤발과 데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주윤발과 같이 TVB 배우 훈련반에 합격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 둘은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때 오맹달이 주윤발을 잠시 미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해 데뷔한 그들이었지만 엑스트라 생활을 하던 오맹달이 1979년 초류향전기라는 드라마를 통해 먼저 인기를 얻으면서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 후 술과 도박에 빠져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더욱이 조직폭력배로부터 빚독촉 위협까지 받게 되자 오맹달은 당시 상해탄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주윤발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주윤발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며 단칼에 부탁을 거절하고 오맹달을 쫓아버렸는데 믿었던 친구의 차가운 거절에 오맹달이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주윤발을 미워하며 페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오맹달에게 어떤 감독이 출연 제의를 해오면서 그 출연료로 모든 도박빚을 청산하고 1990년 영화 천냥유정으로 홍콩 금상장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 수상식장에서 주윤발이 오맹달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지만 오맹달은 여전히 미운 마음에 주윤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영화 감독이 오맹달에게 당시 그가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추천한 사람이 주윤발이었음을 밝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맹달은 감동한 나머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주윤발이 당시 오맹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남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맹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기에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 대신 그의 인맥을 통해 오맹달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맹달이 근 10년 동안 주윤발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험담하고 다녔지만 주윤발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세월이 흐른 후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원칙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윤발은 검소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스캔들이 없기로 유명한 배우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다른 배우들처럼 여러 여성들을 사귀며 연예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주윤발이 가장 먼저 사귄 여자친구는 1976년 18세의 나이에 미세 홍콩 선발대회에서 포토제닉상을 받은 목건인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같은 해 홍콩 무선 TV 방송국의 연기자로 광조라는 TV 드라마에 주연발과 함께 출연하면서 서로 연인 사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윤발보다 3살이 어린 목건이는 주윤발을 만날수록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으며 공통적인 화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녀는 주윤발과는 다르게 학식이 풍부하고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청소년 시기에는 스위스 유학까지 다녀왔었기에 가난한 형편의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주윤발과는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고대 한시나 사서 삼경, 그리고 유명 화가의 그림 등을 화제로 꺼내면 주윤발은 그녀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둘은 사귄 지 2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연발이 두 번째로 사랑한 여인은 김용소설의 소용녀를 연기하여 유명해진 진옥년인데 그녀와는 1978년 드라마 대형을 촬영하면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윤발이 유명해지기 이전이었는데 자신보다 5살이 어렸던 진옥년의 18세 생일을 맞아 주윤발이 장미꽃을 선물하였으며 수시로 그녀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5년간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무협 드라마의 주인공에 어울리는 강한 성격과 솔직한 화법 때문에 주윤발의 어머니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유순한 편이었던 주윤발이 진옥년의 억센 성격에 휘둘리는 것을 어머니가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그만두고 주연발의 아내로 살 마음까지 먹고 있었던 진옥년은 자신의 성격을 죽여가면서 최대한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한밤 눈밖에 난터라 어머니는 그녀가 시골 출신이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진옥년은 주연발에게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주연발은 세제를 마시며 자살기도까지 하면서 당시 홍콩 연예계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주연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진옥년은 그의 곁에서 퇴원할 때까지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그가 완쾌될 즈음에 주윤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진옥년은 홍콩의 뚱뚱한 누나로 유명한 심전아의 소개로 미국계 중국인 사업가인 진초무를 만나 1984년에 결혼하여 8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진옥년보다 1살이 어렸던 유덕화 역시 방송에 출연하여 당시 진옥년을 짝사랑했었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주윤발과 헤어진 후 촬영에 열중하던 진옥년이 1983년 신조염녀의 유덕화와 함께 출연했는데 진옥년의 매력에 빠진 유덕화가 그녀에게 고백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 진옥년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연발은 갑자기 여하난이라는 배우와 결혼을 합니다. 주연발과 여하난은 1976년 드라마 진여를 촬영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주연발이 진옥년과 헤어진 해인 1983년에 드라마 촬영으로 다시 만났는데 주연발이 갑자기 청혼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여하난은 많은 인기를 누리며 바쁜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연예계 생활을 청산할 마음을 하던 터라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알기 위한 연애 기간도 거치지 않았으며 더욱이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결혼을 한 까닭에 결혼 9개월 만인 1984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민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주윤발에 비해 여하난은 수시로 파티를 여는 등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았으며 주윤발의 어머니 역시 그런 여하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하난이 밝힌 이혼 이유는 결혼 후 몇 개월 동안은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멀리하며 친정에 가 있으라고 몇 번 말하더니 당시 그녀의 절친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 기어코 친구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신혼기간에 유학을 간 영아나는 친정부모님의 호통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지만 주윤발은 별거를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합의하에 이혼을 한 것이지만 이혼 이후 영아나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주윤발과의 결혼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4년 영아난과 이혼한 주윤발은 같은 해 싱가포르 거부에 따르면서 자신보다 4살이 어린 진혜련을 모임에서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주윤발은 귀엽게 생긴 진혜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전화와 연애 편지를 쓰는 등 가진 노력을 기울인 후에 비로소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들은 1987년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당시 주윤발은 뉴욕에서 가을 이야기라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주윤발이 청혼을 하면서 다음날 바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식 비용으로 수속비 $15만을 지불하는 단촐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진혜련의 외모를 보면 주윤발이 그동안 교제했던 여성들에 비해 평범한 얼굴이라는 의견에 대해 주윤발은 얼굴 예쁜 여성을 많이 사귀면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어 진혜련과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다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혜련은 재벌 2세답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결혼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업무를 맡는 등 사업적인 재능까지 두루 갖춘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귀족 가문의 혼인 제의를 마다하고 주윤발과 결혼한 그녀는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지 않고 그녀의 재능을 살려 주윤발의 매니저 역할을 도맡으며 현재까지 가정 안팎으로 내조와 외조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에 주윤발의 어머니 역시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여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스캔들이 없기로 유명한 주윤발 역시 진혜련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여성을 사귀는 등 전형적인 바람둥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혜련을 만난 후 모범적인 영화배우이자 남편으로 변모한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진혜련의 매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결혼 후 주윤발의 매니저와 개인 비서 역할을 병행하면서 생소한 연예계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윤발을 대신하여 영화 촬영 계약을 관리하면서 그녀의 능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6년 개봉된 황후화를 촬영할 당시 진혜련은 영화기획사에게 주윤발을 헐리우드 배우급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녀의 요구를 보면 북경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객실 7개를 준비하여 침실, 휴게실, 회의실, 분장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촬영장에는 전용 캠핑카를 두어 주윤발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수를 호텔 출발을 기점으로 시간제로 책정하도록 요구했는데 북경 시내에서 촬영장까지 교통체증으로 인해 매일 2시간 이상을 길에서 머무는 시간까지 보수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화기획사 측에서 촬영장에서 가까운 호텔에 머무러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진혜련은 주윤발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단칼에 이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혜련의 매니징은 주윤발을 남편이 아닌 스타배우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우로 생각하며 주윤발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화권 최고의 인고 부부인 이들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991년 진혜련이 딸을 임신하였으나 출산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이의 탯줄이 목에 감겨 사망한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진혜련은 7년 동안이나 우울증을 앓았으며 주윤발은 그런 아내의 곁을 사랑으로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주윤발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고 둘만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한 번은 주윤발이 태국의 유명한 역술인인 백룡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자녀운을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룡왕은 유락화, 양조위, 서기 등 여러 홍콩 연예계 스타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역술인으로서 주윤발을 만난 자리에서 백룡왕은 여러 대에 걸친 조상의 음덕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는데 만약 자식이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윤발이 비명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주윤발은 더 이상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부인인 진혜련과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윤발하면 평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검소한 생활과 서민적인 이미지로 홍콩뿐 아니라 모든 중화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용돈으로 한 달에 하나 1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더욱이 몇천 원짜리 슬리퍼와 평범한 추리닝 차림으로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 꾸밈없는 그의 인품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2017년
자신이 죽은 후 하나 8천여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변호사 공증을 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부인 진혜련 역시 그의 기부 결정에 흔쾌히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통 큰 기부 결정을 하면서 주윤발은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다시금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8천여 원에 달하는 그의 재산 중 절반은 그의 아내 진혜련이 직접 재테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하는데 주윤발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이타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하니 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인 옥산혁명이 있었을 때 주윤발은 공개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그럼 돈을 조금 덜 벌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일 때에도 시위대 복장으로 알려진 검은색 옷을 입고 시위에 참석하여 팬들에게 사진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 민주화를 갈망하는 홍콩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주윤발의 새로운 영화 교양세월을 촬영하던 중 빚쟁이에게 쫓기던 장면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부상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장면 촬영을 마무리한 후 비로소 스태프들에게 머리에 부상을 입어 피가 난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응급조치를 받은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5바늘을 꿰맸으며 치료 후 곧바로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하여 투철한 직업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 덕분에 2019년 주윤발은 여러 상을 받게 되는데 홍콩영화평론학회에서 선정한 최고배우상을 수상했으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중국 10대 배우로 선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38회 홍콩 금마장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중화권 배우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80에서 90년대 영화처럼 멋진 외모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생활과 아낌없는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그의 인생은 그가 출연한 어떠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스크린을 통해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